일단 시험 기간 동안 영상을 좀 녹화를 해보려고. 너네한테 혹시 복습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긴 한데 영상을 녹화하려고 이렇게 마이크도 샀어.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었냐면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문장의 짜임 할 거잖아. 그래서 문장 성분이랑 품사를 구별하는 연습을 시켰어. 품사 다 기억나? 기억 안 나? 그거 한번 훑자. 알았지? A4 용지 같은 거 줄까? 그러니까 이따가 메인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복습시킬 거긴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들어놓자. 일단 품사 가보자. 품사는 일단 단어의 차원이야. 그리고 부품사가 한국어의 품사 체계거든? 영어는 팔품사라고 하더라고. 뭐 전치사나 관사 이런 거 포함해서. 그러니까 국어의 체계랑 영어의 체계랑 좀 다르다는 건 유념을 해야 돼.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슨 사라고 끝나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문장 성분이랑 구별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품사는 단어라 그랬잖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건데 약간 요런 느낌이야. 품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3가지가 있었어. 알아? 저요? 네. 내가 해줘? 알았어, 내가 해줄게.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모양이 변하게 안 변하게 이거야. 기억 나려나? 형태를 기준으로 하거든? 근데 지금 가변 이렇게 했는데 그거 맞아. 일단 모양이 변하지 않는 맞아. 모양이 변하지 않는 줄변어, 그리고 모양이 변하는 가변어로 이 형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2가지로 쪼갤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가지를 또 뻗어나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2번째 기준이 나와. 문장 내에서 보통 무슨 기능을 해? 라는 기능이라는 기준이 있거든? 무슨 언으로 끝나. 생각나는 거 있어? 용언. 맞아. 사실 그게 제일 많이 쓰이는 거라서 2개 기억하는 것도 좋아. 자, 불변어에는 일단 체언이 있고 수식어이 있고 그 다음에 독립어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어이 있어. 그리고 가변어 라인에 용언이 있어. 이건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을 주로 해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체어는 보면은 체가 무슨 체라고 배웠니 너희? 몸체? 맞아, 몸체. 몸통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 완전 딱 이렇게 두둥 하는 몸의 역할을 많이 하는 애들이 여기 속해. 그 다음에 수식어는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 독립어는 다른 문장 성분, 다른 단어들과 상관없이 똑 빼서 생각할 수 있는 거. 보통 부름, 느낌, 감탄 이런 거를 의미하거든. 그 다음에 관계어는 주로 체언 뒤에 많이 붙는 건데 은는이가 을를 기억나? 에서부터까지. 다른 애들과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걸 관계어이라고 하고, 용어는 가변어가 이렇게 용언 있잖아. 왜냐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언이라는 말이 붙어. 다른 애들은 다연이는 다연이, 꽃은 꽃, 새는 새, 모양새가 변하지 않는데 용언에 속하는 애들은 무궁무진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먹다, 먹고, 먹어서 먹지. 예쁘니, 예뻐서 예쁘며 이렇게. 그래서 용언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 의미를 기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9개의 품사가 이렇게 쭉 나올 거야. 의미는 단어들 간의 공통된 속성을 의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체연에 명사 있었던 거 기억나? 명사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다 쭉 나열해 놓고 나니까 뭔가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속성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체연에는 뭐가 있다? 명사, 대명, 맞아, 수사도 있었어. 요렇게. 그래서 명사는 이름 명자,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한다. 그래서 그녀, 이것, 저것 같은 거고, 수사는 숫자나 순서 같은 거. 첫째, 둘째, 하나, 둘 이런 거.
그 다음에 수식어는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애라 그랬잖아. 여기에 속하는 의미의 품사가 관형사. 기억나?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 그치? 관형사 제일 어려워, 아무래도. 부사가 있었어. 이게 관형사는 뭐냐면 꼬꼬댁? 지금 뭐 그렸어, 쌤이? 닭이군. 여기에 닭뼈슬 관자야. 닭뼈슬 관에 모양 형자야. 자, 닭뼈슬은 머리 앞에 붙어서 머리를 꾸며주는 거지. 관형사도 마찬가지야. 체연 앞에 붙어서 체연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을 관형사라고 해. 근데 시사는 헷갈렸던 것 같아. 아, 맞아. 그게 수관형사랑 헷갈려서 그래. 그것도 지금 너희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살짝 얘기를 해주면, 아까 관기현에 해당하는 거 잠깐 미리 얘기를 하면 조사가 있었지. 자, 조사는 주로 체연 뒤에 많이 붙는다 그랬잖아. 자, 똑같이 다섯이라는 애가 있어. 근데 어떨 때는 수사고 어떨 때는 관형사다. 다섯은 기본적으로 수사라고 딱 생각할 수 있잖아. 이럴 때 수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는 조사가 붙을 수가 있어. 다섯의 사람 하면 그냥 다섯의 할 때 다섯은 수사가 되는 거야. 근데 관형사에 속하는 애들, 예를 들어서 새 책, 헌 신발 했을 때 새나 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지. 이때 수를 나타내는 관형사인 다섯은 봐봐, 새의 책 이런 식으로 조사가 붙을 수 없잖아. 다른 관형사는. 다섯도 마찬가지야. 수 관형사일 때 다섯도 조사랑 붙을 수가 없어. 그러면 관형사야. 이해됐어? 아마 이번 시험에서 그게 막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일단 잠깐 설명해줬고, 자, 부사는 나머지를 다 꾸며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지. 물론 부사가 간혹 가다가 명사, 대명사, 수사를 간혹 가다가 꾸며주는 케이스가 있다? 근데 좀 예외적인 거고, 다른 애들, 그러니까 체연 담당은 사실상 관형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부사는 관형사 꾸며주기도 하고,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용언에 해당하는 동사와 형용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해. 그래서 이런 거 있지. 매우 새 책이다 라고 하면 책은 새에 의해서 수식을 받지. 얘는 관형사야. 이때 매우는 뭐야? 새라는 관형사를 꾸며주지. 얘가 부사야. 자, 근데 똑같이 매우, 와, 이거 진짜 매운데? 매우 맵다 라고 했을 때 맵다는 형용사잖아. 그치? 다른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부사를 꾸며준다 라는 건 뭐냐면, 기차가 매우 빨리 달린다 라고 했을 때 빨리라는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는데, 이때 매우는 빨리라는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문장을 전체를 수식한다 라는 건 과연 그렇군, 절대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애들 있지. 얘네들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이거 너무 더럽게 지워져. 자, 독립어는 감탄사, 이거 하나 딱 있는 거고, 감탄사의 종류는 일단 기본적으로 놀람, 감정 이런 거 있지. 어머나, 아이쿠 이런 감정, 그리고 네, 아니요, 응 하는 대답, 그리고 야, 여보세요 하는 부름이 기본적으로 감탄사에 속하는 애지. 그 다음에 조사는, 요거는 종류를 조금 더 쪼개서 설명을 해줄게. 나머지 애들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사 정도는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 격조사와 보조사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 격은 자격을 부여해준다는 소리야. 예를 들어서 아까 채연이 명사나 명사, 대명사, 수사가 주로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 이때 주어 자리를 결정해주는 거, 목적어 자리를 결정해주는 게 바로 격조사거든. 자격.
다현이가 올백을 맞았다 라고 했을 때 다현이 가는 주어를 만들어주는 주격 조사인 거고 올백을 했을 때 을은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목적격 조사인 거지. 이런 게 격조사이고 보조사는 좀 특별한 뜻을 더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쌤이 제일 많이 예시를 들어주는 게 뭐냐면 이거거든? 이제 누군가가 다현이한테 야, 너 남소 받을래? 라고 물었어. 그래가지고 다현이는 사실 관심이 없지만 하도 이제 남소 받아라 라고 해서 다현이가 물어본 거야. 야, 걔 어떤 앤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걔 성격도 좋아 라고 할 수도 있고 걔 성격은 좋아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성격도 좋아 쪽에 애를 소개받고 싶지 않겠어? 그치? 도는 다른 것도 좋다라는 말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거고 은은 다른 건 조금 약간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잖아. 이런 애들이 보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고 자, 동사는 무슨 동? 맞아, 움직임을 나타내고 뭐고? 형용사는 그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거. 그렇게 해서 품사가 총 9개지? 명사, 대명사, 수사 3개, 관형사, 부사 5개, 감탄사 6개, 조사 7개, 동사, 형용사에서 9개. 이렇게 딱 나누는데 품사 마무리하기 전에 예외가 있단 말이야. 자, 원칙적으로 가변어에는 동사와 형용사만 해당되지만 예외가 있어. 조사 중에서 격조사 중에서 서술어의 자격을 만들어주는 서술격 조사 뭐뭐이다 라는 애가 있단 말이야. 다현이는 학생이다 했을 때 이다. 얘는 가변어에 속해. 왜? 학생이다. 학생이고 학생이니 활용할 수 있지. 그래서 에잉, 이거 점점점 잘 안 됐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따가 메인 수업에서도 계속 한 번 더 다룰 문장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성분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걔가 문장에서 어떤 성분이야? 어떤 역할을 해? 가 문장 성분이잖아. 자, 크게 이렇게 나눌 거야. 먼저 주성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까? 부속 성분이 있을 거고 와! 그 다음에 독립 성분이 있을 거야. 자, 주성분은 문장의 주가 되는 거. 웬만하면 꼭 필요한 애들. 그치? 그럼 당연히 주어랑 서술어가 있어야 문장이 성립이 될 거 아니야? 주어랑 서술어 당연히 필요하고 그 외에도 목적어와 보어까지를 주성분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이건 별거 없지? 주어는 누가? 무엇이? 한마디로 주인공에 해당하는 애. 뭐 서술어는 무엇이다, 어떠하다, 혹은 뭐 어떻게 하다, 그러니까 어찌하다 이런 거 있지. 에 속하는 애들, 그치? 목적어는 뭐뭐을, 뭐뭐를 이 대상에 해당하는 거. 보어는 보어를 만들어주는 복격 조사가 주어를 만들어주는 주격 조사랑 모양새가 똑같이 생겼어. 이, 가. 근데 구별은 확실하게 할 수 있어. 무엇이 혹은 뭐뭐가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 무엇이 뭐뭐가 자리가 보어야.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다연이니까 가연이, 나연이, 다연이로 해볼게. 자, 이때 이는 조사 아닌 거 알지? 그냥 이름 만들어주는 애야. 가연이가 나연이를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이때의 가는 주인공을 만들어주는 주격 조사잖아. 얘는 주어지. 근데 나연이는 다연이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봐봐. 나연이는 여기는 주어를 그러니까 주어 자리인 거고 아니다 앞에 오는 애. 여기가 보어잖아. 그치? 이때의 가는 이때의 가랑 똑같이 생겼지만 보어를 만들어주는 애야. 복격조사야.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다연이는 학생회장이 되었다 했을 때 뭐뭐이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가 여기 얘가 붙은 애가 보어야. 자, 그러면 얘네들은 문장에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주성분이라고 했잖아. 근데 보어는 이름이 도와줄 보거든? 그래서 왜 보조적인 애인데 필수적인 주성분이라고 하지? 라고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봐봐. 나연이는 아니다. 다연이는 되었다. 보어를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되잖아. 그래서 보어까지를 꼭 필요한 주성분이라고 끼워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부속 성분은 뭐냐면 주로 그러니까 부속품 할 때 부속이잖아.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애들은 아니고 곁다리 애들인데 주로 꾸며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골치가 아프게 뭐냐면 관형어, 부사어라는 애들이 부속 성분이거든? 근데 어디서 봤어? 품사에서 봤지? 이제 돌아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별게 아니야. 봐봐. 일단 관형어는 문장 내에서 무슨 어떤 내 역할을 하는 애들이 관형어일 거고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하게 의 자리에 오는 애들이 부사어일 거야. 자, 그럼 이거 볼까? 새 책 했을 때 새 책이 왔다 라고 했을 때 책이가 주어인 거고 왔다가 서술어인 거 알겠니? 그럼 새는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맞아, 관형어야. 지금 문장 성분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자, 이번엔 품사 기준으로 한번 따져볼게. 새는 품사 기준으로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어? 새로 태어났지. 새는 태어날 때부터 관형사로 태어났어. 남을 특히 체온을 꾸며주기 위해 태어난 애야. 그래서 품사로 따지면 얘도 관형사야. 책이는 쪼갤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책과 이로 쪼갤 수 있지. 책은 명사지. 이는 뭘까? 그치, 주격조사니까 조사할 거고 왔다는 동사일 거야. 자, 근데 이번에 이거 볼까? 와, 책이 근데 되게 예쁜 거야. 예쁜 책이 왔어. 왔어. 예쁜 책이 왔어. 자, 예쁜 책이 왔는데 보면 이번에도 문장 성분 따져볼게. 책이 왔다. 얘 주어일 거고 얘 서술어일 거야. 예쁜은 뭐야? 책을 꾸며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지. 문장 내에서는 세연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관형어란 말이야. 자, 이번엔 품사 따져볼게. 자, 예쁜은 문장 성분으로는 관형어야.
근데 태어날 땐 어떻게 태어났어? 예쁘다로 태어났지. 예쁘다로 태어난 애가 활용을 한 거잖아. 그치? 예쁘다는 원래 어떻게 태어났지? 품사가 예쁘다. 형용사야. 예쁘는 품사는 형용사야. 근데 문장 내부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거야. 그럼 책과 이 왔다는 아까 마찬가지로 명사, 조사, 동사. 오케이? 그래서 관형어는 문장 성분이고 관형사는 품사야. 그래서 대체로 단어들이 문장 내에 특정한 기능을 하기는 하는데 특히 용어 같은 경우에는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떠한 요소가 붙으면 문장 성분에서 다른 기능을 하기도 해. 관형어나 부사어의 기능을 하기도 해. 예쁘는 형용사인데 새는 관용. 자, 봐봐. 새는 활용할 수 있어? 태어날 때부터 새로 태어났지. 새는, 그러니까 버드새 말고 뉴의 새는 태어날 때부터 새 책, 새 신발, 새 가방, 체온을 꾸며주기 위해 태어난 애야. 태어날 때는 관형사로 태어났어. 네, 활용이 되겠다. 그렇지. 예쁘다는 태어날 때부터 형용사로 태어났는데 예쁘다라는 기본 상태 그 자체로는 성질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형용사인,거잖아. 근데 활용을 하다 보니까 문장 성분에서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것뿐이야. 오케이. 자, 그럼 부사어도 연습을 해볼까? 밥을 매우 빨리 먹었어. 자, 이거 문장 성분? 문장 성분. 성분. 부사어. 자, 부사어 마찬가지로 이제 부사랑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관형어도 마찬가지로 체온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 부사어는 그 나머지를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겠지. 부사어 빨리, 부사어 먹었다, 서술어. 그렇지. 자, 이제 품사 따져볼게. 매우는 맞아. 태어날 때부터 빨리로 태어났어. 이제 아니 빨리랜다. 부사로 태어났어. 빨리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단어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전에서 검색이 그대로 가능하면 그건 단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같은 경우에는 많이도 부사로 찍혔다. 예쁜 같은 경우에는 예쁜이라고 검색하면 안 나오거든? 예쁘다라고 검색해 나와. 근데 빨리 같은 경우에는 빨리라고 검색하면 부사라고 떠. 아무튼 얘는 태어날 때도 부사로 굳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 먹었다, 동사일 거고. 이번에는 다른 거 다 똑같은데 매우 빨리 먹었다가 매우 빠르게 먹었다로 됐다고 쳐봐. 자, 빠르게는 검색하면 사전에 나올까? 안 나와. 뭐라고 검색해야 나올까? 빠르다로 검색해야 나와. 자, 그러면 빠르게는 일단 문장 성분으로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거겠지. 근데 태어날 때는 빠르다로 태어난 거야. 빠르다는 태어날 때 품사가 어떻게 되는 거지? 성질이나 상태인 거거든? 그러니까 형용사야, 얘는. 이해됐어? 문장 성분과 품사를 구별하는 기준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난 건데? 를 기준으로 하면 돼. 자, 그리고 독립성분으로는 자, 그러면 독립어가 있어. 자, 독립언과 독립어도 비슷하지. 그래서 대부분의 감탄사는 사실상 독립어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어떤 경우가 독립어에 추가가 되냐면 자, 부름, 감정, 대답 이런 게 감탄사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독립어는 다연아 뭐 먹을래? 라고 했을 때 다연아 부분이거든? 자, 이건 독립어의 기능을 해. 부름이니까 똑 떼서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어떻게 된 거야? 다연이라는 명사에 누구야? 뭐뭐야? 하는
부르는 자격을 만들어주는 걸 호격조사라고 해. 부를 호야. 그래서 명사와 조사가 짬뽕돼서 독립어가 된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품사와 문장 성분 구분을 해주면 되고, 이따가 지겹겠지만 그래도 문법은 2번, 3번 듣는 게 더 좋잖아. 이 내용 빠르게 훑고 문장의 기능, 문장의 짜임 들어가도록 할 거거든. 근데 일단 문장의 짜임을 스포만 이렇게 살짝 해줄게. 나 오늘 뭔가 필기 잘한 것 같은데? 지기 아까운데? 빠른 개는 빠른 단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형용사인데 빨리는 빨리다가 안 돼서 부산. 그게 아니라 그 기본형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빠르게는 빠르다에서 출발한 거야. 빨리는 그러니까 사실 엄연히 말하면 이게 부사라는 애가 형용사나 동사가 활용이 하도 많이 돼서 오케이 너 그냥 새로운 품사로 그냥 인정해 줄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냥 빨리는 빨리로 태어난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 빠르게는 동사를 꾸미지 않아? 빠르게는 동사를 꾸미지? 형용사는 동사잖아요. 봐봐. 빠르게 달리다. 기본형을 생각해야 된다니까? 빠르다가 기본형인 거지. 태어날 때는 이렇게 태어난 거야. 그럼 태어날 때는 상태나 성질이지. 그래서 형용사야. 그때는 달리다를 꾸미는 게 아니구나. 맞아. 근데 빠르게 달리다라는 문장에서는 품사는 형용사지만 문장 성분은 부사어인 거야. 문장 자체로는 달리다를 꾸미는 게. 그렇지. 잘 이해하고 있구만. 자, 이번에는 문장의 짜임을 그냥 뭐랄까? 그 수형도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체계만 빠르게 보여줄게. 기본적으로 문장은 주어. 너 영어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니? S로? subject에서 verb 해가지고 서술어. 그거 이렇게 문장의 기본 단위인 거잖아. 그치?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케이스도 있어.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본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1번. 변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2번 이상 나타나는 케이스를 견문장이라고 하지. 자, 근데 이 견문장이 어떤 배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 이어진 문장은 말 그대로 이렇게 이어진 거야. 근데 아는 문장은 그 왜 영어 해석할 때도 그 뭔가 수식 관계가 되게 많아서 복잡할 때 진주어 이제 진서술을 찾고 가주어 가서술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가로치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진짜 주어 진짜 서술어 여기 있고 여기에 주어 서술어가 있는데 얘는 얘 자체로 문장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얘 자체가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서 낑겨 들어가는 때가 있어.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할 때가 있단 말이야. 요게 바로 아는 문장이야. 자, 그리고 이어진 문장은 그 의미의 관계에 따라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있고 의미 관계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는 게 있어. 이게 대등하다라는 거는 의미적으로 대등한 건데 이런 거야. 이것은 꽃이고 저것은 뭐 화분이다 라고 했을 때 두 개 바꿔도 상관없지. 이것은 화분이고 저것은 꽃이다. 이런 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 이따가 종류는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종속적인 것은 그 앞뒤 절의 순서를 바꾸면 문장이 큰일 나. 나는 달렸어. 왜? 살을 빼야 하기 때문에. 나는 살을 빼야 하기 때문에 운동장을 달린다. 근데 나는 운동장을 달려야 하기 때문에 살을 뺀다. 이건 안 되잖아. 이런 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아는 문장은 자, 이 절의 성격에 따라서 구별을 할 수가 있어. 요렇게 명사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 또는 관형사절이라고 하거든.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서술절을 아는 문장, 탄식 나오죠? 인용절을 아는 문장, 여기까지야.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요게 명사의 역할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다현이는 천사가 분명해 라고 했을 때 이건 명사 자리에 오는 애잖아. 근데 다현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날개 없는 천사임이 분명하다. 어쩌고저쩌고 뭔가 문장 같지? 근데 뭐뭐임이 분명하다 했을 때 이 천사 자리에 어떤 절이 오지. 얘가 명사절이야. 명사의 역할을 하는 애가 명사절이야. 여기까지 정리됐어? 나머지는 마찬가지겠지. 그 절이 뭔가 관형어 내지는 관형사 자리에 오는 거, 부사어의 자리에 오는 거, 뭔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거, 인용은 많이 들어봤지. 뭐뭐라고, 뭐뭐고 이렇게 인용된 거. 그래서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한 10분 남았는데 그동안 쉬면 되겠다. 아, 무실 것 같아. 문제 하나만 써주시면 문제요? 알겠어, 써줄게. 잠깐만. 일단 끄고